안녕하세요. 농대 특보의 저는 원석현 기자이고요. 제 앞에 손대범 해설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또 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음, 저희가 그동안 이제 국내 농구 위주로 좀 했었는데 이현중 선수 오늘 이제 네. NBA 드래프트 이제 끝난 지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음, 그리고 거기에 같이 이현중 선수와 같이 NBA에 지금 이제 도전을 하러 미국으로 떠난 여준석 선수가 좀 어떤 경위로 이렇게 가게 됐고 음, 도전을 하게 됐는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막 소문이나 뭐 기사나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거의 저희가 음, 그거를 좀 어떻게 가장 그나마 저희가 취재한 바로 정확한 정보로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음, 특보를 켰습니다. 네.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슬픈 날이죠. 지금이 저녁 6시였으면 아마 소주 한잔 하면서 방송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사실 뭐, 네, 이현중 선수가 지명이 안 된 게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일찌감치 좀 기대를 접긴 했지만, 그래도, 레이커스나 몇몇 구단들이 끝나고 나 투웨이 계약하는 것보다 더 속이 쓰리더라고요. 이놈들 거의 뭐, 그 혈연 관계 엄청 따져가면서 샤키로니를 아들 데리고 가고 막 스카티 피펜 아들 데리고 가는 거 보니까 속이 쓰리다 싶었는데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부상이랑 이런 게 여러 음, 가지가 좀 겹치면서 이렇게 아쉽게 이현중 선수 드래프트가 불발이 됐습니다. 네. 이게 네, 이종현 선수가 중간에 한 번 있었죠. 그 이종현 선수가 네, 드래프트 도전한다 그래가지고 미국 갔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해 미국에 갔어가지고 바클레이 센터에서 있었는데 네, 전 6라운드, 2라운드 60일까지 다 지켜봤거든요. 새벽까지. 네, 새벽 1시까지 지켜봤는데 이름이 불리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2라운드 지명 선수들까지도 웬만하면 1라운드 중반쯤에 다 정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다 어, 정보를 알고 있고 선수들도 예, 어느 정도는 지명될 거라는 걸 에이전트 정도는 좀 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네, 60순위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네, 이현중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1라운드 한 20순위쯤 돼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아마 안 될 것 네, 같다. 라는 답을 일찌감치 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연락이 안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구단의 리스트에 어린이들한테. 없는 거고 예, 그렇다면 투웨이 계약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네, 투웨이 계약은 근데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죠. 투웨이 계약은 네. 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데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투웨이 계약에서도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그러니까 투웨이 계약이 뭐냐면은 아예 잘 NBA 그런 계약 음, 관련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NBA에 이제 하부 리그인 G 리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런 D 리그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음, 미지명자 선수들에 관해서 예를 들어 뭐 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뭐 신고 선수 이런 거랑 좀 네. 비슷한 그 뭐 거죠. 예. G리그에서 뛰다가 NBA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NBA 가서 네. 경기를 뛸 수 있는데 다만 NBA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네. 투웨이 계약인데, 45일 정도 네. 되죠. 예. 이제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은 투웨이 계약을 정식 계약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시즌 중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고 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현중 선수랑 여준석 선수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음, 이번 드래프트를 좀 간략적으로 좀 여러 네, 가지 뭐 이슈 같은 거는 좀 어떤 분위기 같은 거를 좀 정리를 음, 해봤어요. 예. 이번 사실, 드래프트는 일단 평소보다 원래 평소에 2라운드 60순위까지 음, 뽑는데 이번에는 두 명이 적었습니다. 네, 58순위까지 58명, 네. 나왔어요. 네. 이게 열받더라고. 두 자리가 더 네. 있었어야 되는데, 뭐, 물론 그게 우리 네. 자리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60명 다 뽑아가면 좋았을 텐데, 이 두 구단 참 그렇죠. 아쉽다. 네, 생각이 네. 들고, 그러니까 이게 왜 두 명이 음, 적냐면은 시카고 불스랑 마이애미 히트였죠. 음, 이 두 팀이 작년 FA 계약 기간에 템퍼링을 한 정황이 네, 걸려가지고 2라운드 지명권을 박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두 명이 이제 징계성으로 이제 두 자리가 줄었고 저희 같은 음, 경우에는 가뜩이나 정말 한 자리 한 자리가 소중한 입장에서는 이 두 자리가 줄어가지고 혹시 이게 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아쉬웠죠. 네, 이 네. 와중에 레이커스는 픽이 아예 없었는데, 3수 5순위, 예. 5순위를 샀더라고요, 돈 주고. 예, 그 어제 샀죠, 바로. 예. 네. 그래서 이 네. 맥스 크리스티 네. 198cm에 뭐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또 외곽슛도 있는 선수인데 뭐 레이커스는 지금 뭐 하나 더 긁어와야 되는 시점이죠. 이제 에너지 넘치는 자원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데리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네. 제가 눈여겨보던 선수 따로 있었는데 이 선수가 1라운드에 지명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다 음, 생각했는데 맥스 크리스티도 괜찮다.
이왕이면 좀 네, 밑에 순위 좀 사갖고 와서 현준이 좀 뽑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건 지나간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전체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명확했던 드래프트였죠. 뭐 자바리 네, 스미스, 챗 홈그랜, 그리고 폴 네, 뱅케로. 이 세 선수의 순위, 사실 홈그랜은 2순위로 딱 고정이 된 상태였고, 1순위가 네,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관심이 짚었는데, 이 벤케로가 그 NBA 매니아의 어떤 분의 그 표현에 따르면은 윤종식급 역주행을 역주행. 하면서 쭉 네, 올라왔죠. 벤케로가 1순위가 됐고, 자바리 스미스가 3순위가 됐습니다. 뭘 누가 1순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데, 다만 이제 당장의 공격력이라든지, 뭐 잠재력을 봤을 때, 또 활용 방안을 봤을 때는 저는 벤케로가 1순위가 되고 남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서 올랜도와의 궁합도 비교적 잘 맞을 것 같고, 올랜도가 굉장히 오랜만에 익사이팅한 신인 한 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음, 또 좀 주목해 봐야 할 만한 부분이 58명의 선수 중 무려 20명이 해외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갈수록 이제 인터내셔널 플레이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네, 그만큼 또 세계적으로 NBA가 뻗어나가고 있고, 또 NBA를 보면서 잘하는 선수들이 완성된 기량을 갖고, 혹은 잠재력을 갖고 도전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굉장히 네, 옛날처럼 막 아예 정보가 없는 그런 선수들이 아니라, 이 대학에서 뛴 음, 선수도 있고, 뭐 일단 국제 무대에서 많이 보여준 선수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예전에 2000년에 페자 스토야코비치라든지 아세요? 페자 예, 스토야코비치?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네. 이 선수 같은 선수 지명됐을 때는 얘를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 막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예, 당장 토니 쿠코치도 음, 그랬고 지노빌리도 네, 그랬고 발음 네, 기호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는데 뭐 요즘에는 웬만큼 다 정보가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맞습니다. 뭘 잘하는지 뭐 부모가 네, 어떤 사람인지 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터내셔널 플레이어들이 늘어난다는 점 참 반가운 일인데 다만 뭐 현중 선수도 그렇지만 필리핀의 카이소토라든지 뭐 중국 선수도 있었죠 이번에. 근데 다들 외면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좀 아시아의 한계가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나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다른 네, 한편으로 완벽한 인터내셔널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이 34순위로 이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에 지명된 이 제일린 윌리엄스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베트남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어, 선수 베트남인의 피가 흐르는 최초의 선수 라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을 것 어, 같은데, 뭐 물론 이제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농구를 했기 때문에 완벽한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핏줄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좀 의미가 있는,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네. 중에서도 이제 8순위로 뽑힌 다이슨 다니엘스라는 음, 선수는 이 선수는 호주 글로벌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네, 맞아요. 네. 호주 글로벌 이그나이트. 아카데미가 저희 이현중 선수랑 여준석 음, 선수가 나온 이제 네. 아카데미거든요. 이게 최근에 그래서 뭔가 업계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업계, 농구 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네, 재작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이 네. NBA 호주 아카데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굉장히 음, 많은 시선을 끌게 될 것이다. 왜냐면은 이 아카데미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결국에는 NBA 선수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냐 있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이 아카데미에서 선수를 불러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졸업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봐. 그러면은 아카데미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지명이라든지 배출된 선수들 몇 면은 이 아카데미의 향방을 결정짓는데 또 아카데미의 지속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잘 지명된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현중 선수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은 네, 이현중 선수가 가장 아쉬운 건 부상이었다 맞아요. 했죠. 이 네, 부상 시기에 대해서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샬럿 호네츠와의 워크아웃 도중에 다쳤어요. 그러니까 아, 되게 옛날이죠. 사실 발표 예, 시점보다도 훨씬 옛날인데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이현중 선수가 네, 지난 일기 때 가장 기대되는 워크아웃이 샬럿이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맞습니다. 데이비슨 대학이 모교가 근처에 있고 또 네, 고향이 아니라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 샬럿에서 다쳤어요. 네,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현중 선수 본인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듣기로는 수비하는 과정에 발을 밟았다. 근데 이 선수가 평소에 테이핑을 꼼꼼하게 잘해가지고 발목 부상을 피했는데 이 네, 발등 쪽에 좀 네, 다쳤다고 골절도 있었고 또 인대도 좀 송산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날 바로 또 이제 바로 옮기지는 못했고 이제 가족들이 데리러 와가지고 LA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도 그러니까 정확한 부상 부위 발표가 늦었던 이유는 이제 네, 스테픈 커리 선수를 봐줬던
그 저 주치 전문의가 봐준다고 예. 해가지고 약간 좀 딜레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아, 그것도 정확한 MRI를 찍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기다렸던 거고. 네.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KBL 같은 데 보면은 NBA도 보면은 바로 다음날 MRI 검사 결과 나오고 그쵸,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까지 이 선수는 뭐 어디 소속된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아, 이 전문의를 찾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된 것 같고 네. 아마도 이 보도자료가 나온 이유는 아무 정보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지명이 안 됐을 때 나타났던 후폭풍 그런 것들을 좀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아마 에이전시 쪽에서 네. 먼저 부상 소식을 좀 전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올 때쯤이 됐는데 MRI 결과가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한 다음 날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저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재활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썸머리그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제가 사실은 썸머리그를 가려고 비행기도 알아놓고 그 호텔도 알아놨었는데 네. 아쉽게 가지 못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가고 또 안 가고를 떠나서 이 선수가 이 재활을 겪으면서 또 겪게 될 불안감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그런 것들을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건네 듣기로는 굉장히 큰 부상을 처음 당했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심도 컸고 왜냐면은 하필 이럴 때 부상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도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변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현주 선수 측근 생각은 워낙 그런 역경들을 잘 이겨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음, 이번에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잘 이겨내지 않을까. 이 선수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드래프트 탈락이 실패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투웨이 계약도 남았고 또 네. 제가 에이전시로 듣기로는 이 빌드업 에이전트가 당장 뭐 그렇지 않더라도 트레이닝 캠프에 초청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음, G리그 드래프트도 있고 아직까지 NBA 갈 방법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쉬운 길이었던 드래프트가 무산됐을 뿐이지 그 뒤에는 기회가 아,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의 도전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실패다라고 단정짓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누구도 맞습니다. 겪지 못했. 그리고 이현중 선수의 이제 계속해서 비슷한 모델로 평가받던 던컨 로빈슨 선수나 음, 아시아계에서 비슷한 모델로 평가받던 와타나베 선수나 음, 다 이현중 선수처럼 드래프트 미지명 하지만 뭐 음, 투웨이 계약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네. 선수들이잖아요. 저는 또 최근에 이제 게리 페이튼 2세의 그런 NBA 입성기를 보면은 어떻게든 노력하고 간절함이 있다면은 언제든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수 네. 보면은 뭐 그 NBA 비디오 코디네이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비디오 분석관을 지원하려다가 이제 네. 와, 그렇게 하려다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예. 스텝의 만류로 넌 선수 해야 된다 그래서 남았다고 하는데 그 선수가 비디오 코디네이터까지 하려면 이유는 어떻게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붙어 있고 싶어서 그랬던 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다면은 어쨌든 페이튼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표현하기도 방출의 연속이었던 농구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선수가 예. 지금은 우승팀의 주역이 됐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이현주 선수가 페이튼처럼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정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리그고 이현주 선수도 여태까지 그 간절함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함부로 이 선수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만큼 또 부상이 아쉬웠던 음,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드래프트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저희 그 음. 윤종신급 역주행이라고 역주행. 네. 말씀드렸던 파울로 벤케로 선수도 그렇고 이번에 19순위에 뽑힌 그 제이크 음. 라라비아라는 선수가 아, 있었는데 이 네. 선수도 그렇고 정말 워낙 뭔가 좀 요동치는 음, 확실한 뭔가 그런 순위가 없고 명확한 뭔가 그런 게 딱 음. 묵드래프트도 계속 바뀌었고 네. 순위도 계속 바뀌었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갑자기 어떤 선수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니면 그 몇 달 전 막 음, 광란 때까지만 해도 이 선수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 음. 선수는 안 될 것 같아라고 했던 선수들이 확 이렇게 올라오고 네. 이런 게 굉장히 순위가 요동치던 드래프트가 음.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라라비아 이현중 같은 선수 그런 반응이 경우는 있다면 네, 네, 라라비아는 16개 구단과 워크아웃을 했어요. 네, 그만큼 정말로 많은 구단을 돌면서 이 자신을 좀 보여주면서 어필을 했던 거고 이현중 네,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그 스케줄대로만 다 소화했다면은 리그의 과반수가 넘는 팀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을 했을 것이고 그 와중에 두 번 네, 부르는 구단도 있었을 것이고 잘 네, 됐을 텐데 더 보여주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정말 천만 다행인 거는 이 주치의 측에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선수의 지금 부상이 운동 능력 감퇴라든지 뭐 재발 위험은 전혀 없는 부상이다. 아, 네, 100%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상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낙심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음, 드래프트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트위터를 보는데, 조나단 기본이라는 음, 드래프트 관련해서 가지고 엄청나게 거의 업계 탑급인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네, 그 이분이 또 이제 베스트 언드래프티드 프로스펙트라고, 그러니까 미지명 음, 언드래프트, 미지명 유망주 중에서 이현중 선수를 또 거기서 꼽았더라고요. 음, 근데 이분이 그 쫘르륵 또 리스트업을 했어요. 이현중 네, 선수를 맞아요. 포함해가지고. 네, 근데 그 선수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도 트위터가 올리고 있어요. 음, 그 바로 다른 구단들이랑 투웨이 계약을 맺고 있어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당장 지금 다친 선수를 투웨이 계약을 투자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투웨이 네, 계약은 서머리그 출전용이 있거든요. 그 NBA 서머리그가 맞습니다. 지금 7월부터 3개가 열립니다. 네, 캘리포니아, 유타, 라스베가스. 여기에 출전시키기 위한 용도가 크기 때문에 아마 바로 현용 선수가 불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뭐 그래서 네, 트레이닝 캠프를 찌야지 회복이 잘 된다면은 거기서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기다려보고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음, 또 언제든 이렇게 만약에 뭐 중간에라도 소식이 있으면은 저희 이렇게 계속해서 특보를 켜서 네, 자세한 내용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여준석 선수. 음. 네, 아, 뜨겁죠.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요즘에 농구협회 한 2명, 농구협회란다. 농구 관계자 2명만 모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네. 정말로 화두가 됐던 선수, 화제가 됐던 선수고, 지금은 이제 쇼케이스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쇼케이스가 그 얼마 전에 이현주 선수가 참가했던 그 비슷한 케이스 그런 형식이에요. 그 에이전시가 그 선수들 불러 모아놓고 하는 행사인데, 프로데이처럼. 네. 네. 여기에 아마 G리그 이그나이트 감독과 단장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네, 옛날로 NBA 선수였던 로드 스틱랜드가 이제 감독인가 단장으로 있는데요. 아마 또 제가 알기로는 에이전시 쪽에서 어필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상도 보여주고 프로필도 보여주면서 어필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타임라인이 많은 팬들이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이 언제 그걸 알게 됐냐 라인인데 네. 어, 정확한 거는 저는 이 선수가 미국행에 관심이 있다고 처음에 들은 거는 저는 3월, 4월쯤이었어요. 이 네. 선수가 측근한테도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 관심이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때는 관심일 뿐이었지 구체적인 계획이 네.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음, 주의정 감독도 제가 5월달, 6월달쯤에 만났을 때는 당장 네.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네. 정보 공유가 좀 안 됐던 상황이었죠. 근데 네. 이현준 선수와 대화를 통해서 여중 선수가 이제 NBA 진출에 대한 꿈을 더 키우게 됐고, NBA 음, 진출이라고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네. 꿈을 키워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에이전시 측과 얘기가 처음 됐던 거는 이제 대표팀 들어가기 직전. 네. 고려대가 연세대를 꺾고 나서 이제 네. 대표팀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아, 에이전시와 연결이 됐고, 네. 그러면서 준비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에이전시가 여준수 선수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는데 여기서 네. 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렇다면 대표팀에 이 선수가 들어가기 전에 그 소집된 시점에서 훈련한 과정에서 추이승 감독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냐 네. 아니면은 지금처럼 했어야 되냐 두 가지로 나뉠 음, 수가 있는데 그건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준수 선수가 아직까지 대표팀에서 막내급이고 예. 초청장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여기다가 나 미국 갈래요라고 한 것도 굉장히 또 애매한 상황이죠. 그쵸. 만약에 그렇게 말해놓고 초청장이 안 와면은, 음, 이- 저 미국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초청장이 안 오면은, 음, 저 미국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또, 언제 가니라고 말할 그렇죠. 수도 예. 없고 또 그런 예. 상황에서도 쉽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죠. 뭐 추일승 감독 같은 저는 제 생각에는 추일승 감독은 언제든 말하든 간에 쿨하게 기회를 줄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음, 간에 그런 불안감도 존재가 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런 계약 장벽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또 어느 맞습니다. 에이전시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 노출되기 도 민감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쉽게 말을 못 꺼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다만 초점장이 날라온 시점은 제가 확실한 거는 필리핀과의 두 번째 경기 날이었어요. 네. 네, 그때 제가 저도 이제 그쪽에 소식을 들은 게 여준서 선수한테 소식 들은 건 아니에요. 전 여준서 선수랑 통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쪽에서 미국에서 들은 소식으로는 그날 아마 초청장이 발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선수가 좀 서둘렀던 것이 아닌가 좀 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딱 하나 있다면은 추이승 감독도 밝혔지만 절차예요, 절차. 예. 뭐 이 선수가 빠짐으로써 다른 선수가 더 얻었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걸 둘째 치고라도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조금 더 에이전시를 통해서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감독 코치가 다 수긍할 수 있게 뒷말 안 네. 나오게 좀 세련되게 수습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절차를 다 뒤로 하고 떠났는데 이건 20살이기 때문에 사실 범할 수 있는 실수고 다만 아쉬운 건 주변에서 이제 조금 더 어른스럽게 서포트를 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 어쨌든 그 선수 입장에서는 20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미국 가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 있어요. 여준석 선수는 어쨌든 이현주 선수와는 다르게 언어적인 면이라든지 문화적인 네. 면에서 뭐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주희정 감독한테 건네 듣기로는 이 선수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영어 과외를 했다고 해요. 그 바쁜 와중에 네. 선수로 연습도 하고 수업도 들어가는 와중에 또 본인도 미국 진출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이 선수가 호주에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 공부했던 거 살려가지고 미국에서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지리그에서 음, 좋은 눈도장을 찍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바로 네. 뭔가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쇼케이스 잘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투웨이 계약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G리그 드래프트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네. 간에 좀 긴 행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른스러운 마음가짐으로 투명하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구는 뭐 두말할 나위 없죠. 사실 농구 갖고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워낙 잘하는 선수고 또 뛰어난 유망주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주변적인 부분을 이 선수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 많은 응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축하, 엄청나게 정말 축하받고 음,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받고 갔어야 하는 비행기인데, 사실. 음, 왜냐면은 정말 사실 까놓고 말해서 음, 여중 선수가 한국에 남아서 고려대 뭐 졸업을 언제 하든 음, 나와가지고 KBL에 나오면은 뭐 무조건 역대급 1순위 막 다 도배되고 음, 1순위 되는 구단들 뭐 다 난리 나고 뭐 감독님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뭐 WKBL에 있었던 것처럼 절할 수도 있고 막 그 정도급 솔직히 선수잖아요. KBL에 네, 와도 솔직히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이 돼 음, 있는 이번에 국가대표에서 하는 걸 보면은 네, 바로 국가대표 에이스급이었는데 아직 그 20살짜리 선수가 네, 근데 그런 모든 보장돼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냥 정말 모든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비행기를 탄 거잖아요. 그냥 네. 초청장 하나 이거 딱 받고 정말 그렇죠. 지인 한 그래서 명과 정말 예, 동행했다고 하는데 예, 부모님도 같이 안 갔다 그래요. 그 예, 부모님도 이제 네 도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라는 입장이시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을 잔뜩 안고 떠났죠. 네. 음, 저는 그것만으로도 진짜 제가 21살, 스무 음, 살에 저 나이에 정말 그냥 보장돼 있는 뭐 대외 활동이나 뭐 이런 거 네, 지원하는 것도 고민하는 마당에 와 저런 모든 거를 그러니까요. 저는 포기하고 좀 대단하다 생각되는 게 사실 제가 이제 딱 26살인가 27살 때 이제 NBA 쪽으로부터 이제 그때는 이제 블로그가 유행이었어요. 블로그가 네, 옛날 시대. 네. 예, 그때 이제 블로그 스쿼드라고 이 전 네, 세계 이제 농구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NBA.com에 칼럼을 기고하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네, 그 팀에 들어올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 쫄보같이 네, 그때 못한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예, 제가 그걸 함으로써 잃는 게 너무 많았어요. 한국에 이미 아, 결혼도 한 시점이었고 무섭잖아요. 사실 예, 가가지고 그것도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일단 물론 거기서 잘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더 올라가신 기자분도 네, 많았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한글 베이스로 활동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영어로 칼럼을 써야 된다 음,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그것도 음, 잘 될까 걱정도 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아예 뭉갰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음, 그냥 안 될 거야 라고.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후회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어, 그런 게 사실은 20대 중에 그땐 제가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20대 예, 중반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예, 26살, 27살이면은 진짜 네, 막 한강 헤엄치라도 헤엄치겠어. 예, 저 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네. 굉장히 예, 젊은 나이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현중 선수도 그렇고 아직까지 드래프트 한 번 낙방한 것 뿐이니까 네, 도전이라는 것은 그 나이 때는 충분히 더 해도 모자람이 없다. 네. 네. 계속했으면 네, 저는 좋겠습니다. 아까 네. 말씀해주신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저도 사실 정말 소주 한잔 하고 싶을 정도로 조금 음. 상심에 차 있었는데,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고 실패한 게 아니고, 가장 쉬운 길이 네.
가장 쉬운 길에서 그냥 그것만 떨어진 음.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저도 이게 마음이 좀 리프레시 되는 네.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제 NBA에 지명된 58명은 그냥 괴물이에요, 괴물. 네, 괴물들이고, 우리 이현중 선수가 그 괴물들 팀에서 경쟁을 했던 것이고, 네, 네, 조금 더 돌아가게 됐지만,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현중 선수도 괴물이니까,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현중 선수를 보면서 저는 이현중 선수를 이제 대학교 시절부터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원피스, 나루토, 귀멸의 칼날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만화들. 네. 저희 국장님께서는 드래곤볼 좋아하시고요. 네. 일본산 그 소년 만화들의 특징, 우리가 왜 그거에 열광하냐? 음, 이 한 명씩 레벨업을 해요. 성장 맞아요. 만화죠. 네. 커가는 맛이 있거든요. 음, 저는 이현중 선수를 보면서 가장 그걸 많이 느꼈어요. 1학년 음, 때 진짜 제가 이제 전문지 루키도 바스켓에 있었을 때 음, 이렇게 막 기사를 새벽에 이렇게 막 영어 중계 보면서 막 불법으로 막 이렇게 보면서 기사를 썼어야 됐어요. 막 나오는 거 5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음, 아 이거 왜 쓰라 그러는 거야 씨 이러면서 음. 5분 나올 거 어쩔 때 안 나오기도 하고 막 맨날 이랬는데 이런 선수가 2학년 3학년 이렇게 됐는데 점점 벤치에 있다가 주전이 되고 음. 주전이 됐다가 에이스가 되고 이 선수가 자기 힘으로 팀을 광란에 이끌어가고 이런 걸 보는데 진짜 우리 원피스의 루피 보는 것 같고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제 네, 이럴까봐 탄지로 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같이 맞아요. 커가는 게 음, 들어서 그러니까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이현정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3점 슛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성장이에요. 성장. 네, 어딜 맞아요. 가도 음, 더 어려운 환경에 가면 예를 들어 골든 스테이트에 간다, NBA 간다, 이 선수는 더 크게 성장하는 선수입니다. 음, 항상 어딜 가든. 네, 네. 제가 본 농구 선수 중에 가장 음, 그게 커요. 음.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는 게.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다들 저한테 이제 가끔씩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네, 전문 기자가 너무 국뽕에 차올라서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국뽕 좀 참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선수한테, 우리나라 선수인데, 네, 맞습니다. 위대한 도전을 하는 선수고, 한국 농구 역사상 네, 없었던 도전을 하는 선수인데, 그거 좀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똑같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항상 이현중 선수를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선수랑 인터뷰를 하면은 저보다 몇 살이었지? 한 8살인가 어린 것 같은데 저보다 8살 형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저보다 몇 살이나 어린데, 진짜 막 예, 어른하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랑 얘기하는 예, 것 같기도 하고, 예, 굉장히 성숙하고 적응도 잘하는 것 예, 같아서, 배울 점도 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진짜 이렇게 보면 약간 제가 좀 겸손해지는 느낌? 인터뷰 음, 하다가 어이씨 막 속으로 이 새끼가 음. 왜 이렇게 성숙하지? 이 생각이 들다가 인터뷰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밥을 냉면을 먹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완전 진짜 20살, 21살 여기 냉면 그러니까, 진짜 네. 맛있다고 냉면을 진짜 맛있게 먹는데 그거 보면은 이럴 때 보면 20살 같은데 음. 그 참 이규석 코치가 이제 미국에서 얼바인에서 잠깐 이현주 선수 만났었는데, 같이 차를 타고 온 동안 대화 나눈 것만으로도 본인이 많이 반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그 마음 그만큼, 딱 뭔지 알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선수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 또 그런 장점이 있는 네. 선수니까, 음, 우리가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응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특보를 빨리 준비를 해봤고요. 음, 예, 제가 말씀 계속 해주신 대로, 이현중 선수와 지금 당장 투웨이 계약은 이름이 불리지 네. 않을지언정, 이제 장기 레이스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네. 있다가 저희가 뭐 농구장에 또 주간 이현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또 여준 선수가 7월 11일인가 12일 날 아마 프로데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산타바바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소식통 계속 준비해 음, 보고 있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런 내용 말고도 뭐 다른 NBA나 뭐 여자농구나 뭐 어디든 농구 관련해서 모든 종목 관련해 가지고 어 궁금하신 점, 뭐 특보로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편집하시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네, 바로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편집 끝나면 고생하세요. 냉면이나 하나 먹어야겠어요. 네. 저는 원석영 고맙습니다. 기자였고, 예, 고생해주신 손대범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